원래 분양 원가 공개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였습니다. 논쟁거리였는데 민간의 분양가들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세계일보 유민영 기자입니다.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메모도 많이 보셨는데 말씀 들으시면서 당장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어떤 게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발표가 있으십니다. 거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경제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경제 방역으로서 충분한 보상 또 충분한 대책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사각지대, 주로는 2차 피해 업종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정할 때 피해 대상 업종 또는 피해 대상 당사자 모두가 포함이 되면 가장 좋겠고 또 피해 규모도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에 걸맞는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기는 한데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1대1로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을 정하게 되고 기준을 정하면 아무래도 경계선 지점에서는 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피해 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 제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는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고 그 차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떼어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좀 대폭 선제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듣겠습니다. 최경주입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양극화 중인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정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으로 격차를 내는 방식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형평성을 두고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본급여 최대 몇 %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는 대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0%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1년 이상의 경우는 평균 임금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 안 되면 그마저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일단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자는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낸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업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보다는 정규직을 쓰는 게 이익이 되겠죠. 그게 이제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불안정 고용에 대한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공공부문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게 민간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서 정착이 되면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압력도 좀 완화하고 또 고용 안정성도 제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완화될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저는 고용 문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 약자에게 더 가혹한 이런 문화와 시스템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